코로나19로 수업은 물론 각종 행사에 차질을 빚었던 대학 캠퍼스가 3년 만에 일상을 회복했습니다. 오랜만에 활기를 띠고 있는 캠퍼스의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농협과 수협 등의 조합장을 뽑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8일 충남 지역 투표소 200여 곳에서 치러졌습니다. 충남은 평균 경쟁률 2.3대 1로 조합장 158명이 선출됩니다. 서살의 한 냉동창고에서 불이 나 밀가루와 소스류 등을 태우고 약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는 선박 일부가 물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상 최악의 동해안 산불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피해 현장은 여전히 참혹한 모습입니다. 주민들의 악몽도 계속되고 있는데 1년이 지난 산불 피해 현장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로 대학 캠퍼스도 일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그동안 취소됐던 행사들도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활기를 되찾은 대학 캠퍼스, 정우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학교 강의실 안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수업을 듣거나 제한된 대면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면서 모든 학생이 강의실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교수들도 대면 수업을 반기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학생들을 직접 만날 수 있고 수업의 질도 오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표정도 보니까 내 수업을 얘네들이 잘 이해하고 있구나, 혹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더 잘 체크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고, 아무래도 좀 그 학교에 좀 더 이렇게 좀 활기차고. 학생들이 돌아오자 캠퍼스에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학과 단체 옷인 이른바 과잠을 입고 친구들과 수업을 들으러 가고, 수업이 끝난 학생들은 다 같이 모여 밥을 먹으러 가기도 합니다. 입학 후 처음으로 즐기는 대학 생활에 학생들은 기대감을 나타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오랜만에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되게 삭막했던 이 대학 생활이 북적북적한 이 캠퍼스로 바뀌게 되니까 너무 활달해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수업과 더불어 취소되었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개강 파티 등 다양한 행사도 하나둘 재개됐습니다. 신입생들은 꿈꿨던 대학 생활을 즐기고 재학생들은 친구들과 오랜만에 추억을 쌓고 있습니다. 4년 만에 다시 진행됐는데 생각보다 학우들의 만족도도 좋았고 사고 없이 갔다 와서 정말 뿌듯합니다. 옛날처럼 다시 해보고 대면 행사를 많이 늘릴 계획입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대학 생활의 꽃이라 불리는 동아리 활동과 MT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우석입니다.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통해 충남에서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장 158명이 선출됩니다. 충남에서는 368명의 후보자가 나서 평균 경쟁률은 2.3대 1을 기록했는데요. 투표는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됐으며 투표장 201곳에서 실시됐습니다. 가장 많은 후보자가 나온 조합은 충남 금산농협이며 지역별로는 논산시가 3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개표 결과는 중앙선관위와 각 지역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일 저녁 8시 20분쯤 서산시 고북면의 한 냉동 창고에서 불이 나면서 약 2시간 5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번 화재로 창고 한 동과 밀가루 20톤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8일 오전 11시 15분쯤 현대제철 당진 공장 부두에서 4만 3천 톤 규모의 배가 침수됐습니다. 사고 선박은 홍콩 국적 석탄 운반선으로 해저면과 부딪히면서 배 아래 구멍이 생겨 기관실에 물이 차오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배에 타고 있던 선원 22명은 중국인과 인도네시아인 등 모두 외국인이었고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배수 작업과 함께 해양 오염 방지 조치를 실시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중입니다.
네, 지난해 3월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 또 강릉과 동해 등 동해안 일대를 초토화시킨 대형 산불이 있었죠. 산불이 무려 9일간 이어지면서 서울 전체 면적의 3분의 1에 달하는 울창한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는데요. 네, 불에 타 죽은 나무들을 베어낸 피해 현장은 여전히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아직도 이 산불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최성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지역 곳곳에는 산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3월 4일 경북 울진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원도 삼척으로 넘어온 현장. 검게 그을린 도로 표지판과 불에 타거나 누렇게 말라 죽어가고 있는 나무들은 당시의 상황을 짐작케 합니다. 아름드리 소나무가 가득했던 울창한 산림은 한순간에 민둥산으로 변하며 속살을 드러냈습니다. 하천 둔치에는 지난해 산불에 타 죽은 나무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바람이 불 때면은 항상 그 옛날 2002년도에 대형 산불 나듯이 요번에도 요 산불 나고 바람 불 때만 딱 이래 되면은 이제 어르신네부터 해가고 노인네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이제 불입니다. 강풍을 타고 산을 넘나든 산불에 50채가 넘는 주택이 불탔던 강원도 동해시 일대. 한 펜션 건물은 불에 타고 그을린 채 흉물처럼 남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 중 절반가량은 지자체가 제공한 임시주택에 머물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산불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소방차가 왔는데도 엄청 많이 사방다 번지해 놓으면 소방차가 끌 수가 없는 거지 이제는. 이제 소방차도 어디다 불을 끈다는 그 보장이 없는 거야. 여기저기 다 붙었으니 지켜만 보는 거지. 산림청이 집계한 지난해 3월 동해안 대형 산불 피해 면적은 약 2만 500헥타르. 서울 여의도의 70배, 서울 전체 면적의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처럼 불에 타 죽은 나무들은 벌채 작업이 시작되면서 밑동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산불 피해 지역에는 보시는 것처럼 검게 그을리고 고사한 나무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올여름 장마철 이전까지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복구 조림 작업은 오는 2025년까지 연차별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그 소나무는 산불이 발생하였을 때 그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매우 취약한 수종입니다. 그러나 산주들은 송이 생산이나 목재 생산을 위해서 소나무를 선호하기 때문에 산주 동의를 얻어서 일부 구역은 주택이나 소나무 군락지를 대상으로 해서 그 참나무 등 내화수림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한 해 평균 53건가량. 하지만 지난해에는 무려 740건이 발생했고 올해도 3월 8일 현재 217건이나 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홍성군이 새학기를 맞아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진행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홍성군 안전관리과의 고태윤 주무관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홍성군청 안전관리과 고태윤입니다. 예, 먼저 이번 일제 점검 대상이 되는 어린이 놀이시설 어떤 곳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홍성군은 3월 신학기를 맞이해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는데요. 점검 대상으로는 홍성군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 133개소입니다. 주택단지 69개소, 도시공원 29개소, 식품 접객업소 6개소, 놀이 제공업소 5개소 등입니다. 특히 학교 주변 키즈카페 등 어린이 놀이시설이 중점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각 시설에서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이 진행되고 또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주 점검사항으로는 놀이시설 바닥재 상태, 시설물 부식 여부 등 관리 상태, 안전검사, 보험 가입, 안전교육이수 등 법정 의무사항도 점검할 계획이고요. 이제 홍성군에서는 이미 놀이시설 관리 주체계에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를 했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추후 3월 31일까지
현장 방문해서 점검하고 즉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현장에서 보완하는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민간 전문가와 함께하는 점검도 계획돼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4월과 9월경에는 이제 자격이 있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6월경에는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안전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홍성군에서는 봄철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안심하고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성군 안전관리과 고태윤 주무관이었습니다. 홍성 고암에서 역제까지 이어지는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이달 말부터 시작됩니다. 공사는 1.24km 구간에 걸쳐 왕복 4차선으로 진행되며 2년 이내 개통이 목표입니다. 총 사업비는 110억 원인데요. 충남도는 해당 구간이 기존 첨단 산업단지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만큼 내포 신도시 접근성이 향상되고 홍성 역세권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청년 농업인 육성과 정착 지원을 위해 100억 원대 스마트팜 단지를 추가 조성합니다. 충남도는 내년까지 2개의 시군에 2.5헥타르 이상의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2개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모 대상은 이미 스마트팜 공모에 선정된 공주시를 제외한 도내 인구 감소 지역 8개 시군으로 예산과 청약 등이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남도는 서류와 현장 평가를 실시해 다음 달 안으로 대상지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네, 고맙습니다.